조국에 대한 수사가 원래는 조국 대 윤석열의 싸움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 윤석열의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좌파가 잡았지 않습니까? 이 권력에는 여러 가지 권력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권력 중 하나가 바로 검찰 권력입니다. 이 검찰 권력을 활용해가지고 국정을 운영을 하고 특별히 선거 때라든지 중요한 이슈 때마다 검찰 권력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그 검찰 권력을 문재인 대통령의 실책 때문에 지금 내놓게 됐습니다. 그 검찰 권력이 한때는 보수파를 향해서 칼질했는데 이제는 그 검찰 권력이 오히려 집권층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대통령이 무릎 꿇느냐, 검찰의 칼날이 부러지느냐 이런 형국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 특별히 10월 3일 날이 대한민국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좌파 정권이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차츰 하나씩 말씀을 해드리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날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검찰의 현장 팀장하고 통화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6일 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조 장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그러면서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달라, 배려해달라. 그렇게 검사한테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관계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조 장관이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까 신속히 진행해달라.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검사는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끊었고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 장관이 국회에서도 사실상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아픈 아내를 배려해달라 이 말하고 신속히 해달라 이 말은 어감 자체가 다르고 전화를 받은 수사검사가 받을 수 있는 압박의 강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이 어떤 경위가 됐든 간에 수사검사한테 전화 통화를 한 것도 잘못입니다. 압수수색을 신속히 해달라고 했다는 것은 수사 지시나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지금 아주 짱짱한 변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인들을 통해서 행동을 했어야지 장관이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개입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그것도 서면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조국 장관은 유배한 셈입니다. 조국 장관은 아니 가장으로서 전화한 게 뭐가 문제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 자기 집에 압수수색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랬을 때 그 검찰의 팀장한테 반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쯤 있을까요? 그게 특혜 아닙니까? 그게 수사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 장관은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장관만 이렇게 수사에 개입한 게 아니고 청와대도 검찰을 압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심각한 건데요. 청와대가 검찰의 조국 수사를 압박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26일 날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밝혀가지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강 수석은 이날 전남 순천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는데 검찰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록 강 수석이 검찰의 의견을 전한 통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등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만은 그 해명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스스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검찰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랬는데 그게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검찰의 조국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강기정 수석이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가 한반도의 명운을 건 중요한 회담이라고 말을 했었죠.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회담이라고요?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고 뭘 했기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문은 이미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의 명운을 건 게 아니고요. 문재인의 운명을 건 회담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정확한 답이죠. 청와대가 스스로 이걸 인정한 거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조국에 대한 수사가요, 조국 대 윤석열에서 문재인 대 윤석열로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국 수사의 흐름입니다. 이미 몇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은 조국을 장관으로 지명하려고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다가 조국을 지명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언지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동안 검찰이 내사해온 자료들을 종합해가지고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했을 경우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도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내정 직전에 다른 사람을 장관으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죠. 그때 거론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조국 자녀의 인턴 증명서 불법 발급 때문에 논란이 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국이 직접 청와대로 가가지고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때 조국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두 사람 외에는 전혀 모르겠죠. 아마도 청문회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해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조국이 대통령을 협박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두 사람만 알겠죠. 어찌됐건 조국은 장관으로 지명됐죠. 그리고 그 험난한 청문회 과정이 전개된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이 완전히 묵살된 것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조국이란 자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인지, 또 이 조국이 장관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갈 수 있다는 걸 검찰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기를 검찰이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충정보다 조국 한 개인에 함몰된 청와대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검찰이 이젠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미 우리 신문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그리 안 해도 심기가 불편한 검찰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심지어 내라는 뭐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검찰을 능멸했죠. 이들에 대해서도 검찰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사명감까지 갖게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의 오만이 결국 검찰의 날선 칼을 불러온 겁니다. 완전히 자기의 수족 같아야 될 검찰이 이제는 자기 권력의 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후부터 조국 수사는 조국 한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문재인 대 검찰의 구대로 확대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강기정 수석이 이날 발언은 이미 조국 수사가 정권의 명운을 걸 수도 있다는 사태로 그렇게 비화되고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검찰 또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조국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국 한 개인을 장관에 임명하지 않았더라면 조용히 잠재울 수도 있었을 것인데 대통령의 판단착오로 이 어마어마한 전쟁, 정권의 명운을 걸 수 있는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심각한 상황을 집권 여당이 인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지층 결집 그리고 대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도 나오고 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헛소리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7월 8일 윤석열에 대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뭐라 그랬습니까? 윤 총장의 처가 등 그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임명을 반대했죠. 그럴 때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하게 윤 총장을 옹호하면서 결국 16일 날 검찰총장에 임명을 했죠. 그 당시 이인영 대표가,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느냐? 솔직히 이만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7월 11일 날 그랬어요. 표창원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을 내리수사한 유일한 검사라고 그랬습니다. 민주당의 두뇌로 불리우는 이철희 의원은 국민이 사랑하는 검찰, 국사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다 그랬어요. 한껏 지켜세웠죠. 대통령은 윤 총장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자세를 끝까지 지켜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민주당이 지금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배신과 당혹 그리고 분노를 한껏 표출하고 있습니다. 겨우 취임 2달 만에 일어난 반전입니다. 심지어 이인영 원내대표는 26일 날 이번 주말에 10만 명 이상의 촛불을 들고 서초동 그러니까 대검찰청으로 향한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10만 명이 모인다고요. 거기 다 모여도 10,000명 모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1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반대하는 여당 지지층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겁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 집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들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 장시간의 압수수색, 계속된 피의사실 유포, 별건 수사에 대한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국민 선동에 나서겠다고 포문을 연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지휘하는 수사를 집권 여당 대표가 비판하고요. 그 수사를 못하도록 막겠다고 하는 엄청난 모순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을 적으로 돌려놓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려고 하느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나 기우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도 더 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조국 수사에 문재인 정권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대 검찰의 싸움으로 또 크게 보자면 대통령 대 국민의 전쟁으로 번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하나가 돼가지고 검찰을 무리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젠 조국 대 검찰의 싸움이 대통령 대 검찰의 명운을 건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국을 내쳐야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젠 대통령의 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는 명운을 건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는데 문재인의 고집은 그냥 가자는 거죠. 특히 지금의 상황은 검찰이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대통령이라는 권력과 정면승부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저는 특별히 며칠 전 미국의 FBI 국장이 검찰총장을 독대했다는 것을 아주 유익 있게 보고 있습니다. FBI 국장이 한국에 가지고 아무도 만난 게 아니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만났습니다. 2박 3일 일정 동안에 한국을 왔다 가면서 수사기관의 수장들을 만난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검찰이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대통령과 정면 승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혹시나 미국의 어떤 힘이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는 10월 3일이 그 정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 골기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10월 3일까지 대통령이 조국 사퇴라는 카드를 던지지 않게 되면 이젠 국민들의 분노는 대통령을 직접 향하게 될 겁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렸다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미국의 심판이 좀 미뤄졌다고 생각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아주 강공으로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판인가는 조금 이따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검찰이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청와대를 직접 향하는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젠 전쟁 국면이 대통령 대 검찰에서 대통령 대 국민의 싸움으로 비화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역할 변화가 이루어지는 대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대통령이 무릎 꿇느냐, 검찰의 칼날이 부러지느냐. 이래저래 2019년 10월 3일은 대한민국 역사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